교과서 43쪽 수학실력 제어보기 풀이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수업을 할 때는 수학실력 제어보기는 과제로만 제시하고 풀이 과정은 따로 수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뒤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과제로 제시하게 하는데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이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일단은 과제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인 거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등교 수업 후에 등교한 후에 교과서를 걷어서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작성을 해놓고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수학 노트 말고 교과서 여백에 그러니까 문제 바로 아래 여백 있잖아요. 이렇게 여백 있을 때 이런 여백에다가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을. 근데 풀이 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한글은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의할 때만 한글을 쓰고요. 뭐든지 그 수식으로 수식과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풀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절대 그 암산을 하지 말아주세요. 암산하지 말고 암산해서 답 구했습니다라는 말 하지 말아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더 손으로 직접 써서 풀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를 쓸 때는 검정색 펜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볼 때 서술형 문제는 검정색 펜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펜이나 뭐 파란색 펜 사용하지 마시고 검정색 펜으로만 사용해서 풀이 과정을 작성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43쪽 수학실력 제어보기 문제가 좀 많으니까요.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말고 어떻게 풀라는 그런 방법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간단한 그 다항식의 곱셈 또는 나눗셈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아마 확인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바로 쓰지 마시고 반드시 풀이 과정을 쓰라고 그랬죠.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도 풀이 과정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퀄하고요.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러분은 검정색으로 써주세요. 일단은 동류항이 아니라 문자가 같은 a의 제곱과 그 다음에 곱하기 a 먼저 써주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었죠? 교환 법칙이었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단계 더 써준다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2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1 더하기 3 이렇게 써주고 답을 쓰란 얘기예요. 이걸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글은 쓰지 마시고 한글은 언제만 쓰면 되냐면 정의할 때만 쓰면 되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여러분 검정색 펜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에 6 바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곱하기 x의 제곱 이런 한 단계를 거쳐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x에 6 더하기 2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써주세요. 나눗셈이 연달아서 나올 수도 있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보통 바꾼다고 하는데 뭐 a의 11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3제곱분의 1 곱하기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역수의 곱셈이니까 a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한 단계 더 써볼까요?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니까 a의 3 더하기 5가 되니까 8 제곱분의 a의 11제곱까지 쓴 다음에 이제 답을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4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풀이 과정을 꼭 써주시고 5번은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각각의 세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가 가로에 있을 때 부호를 먼저 판정해 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y의 4제곱의 5제곱 이걸 한번 써주는 거예요. 4제곱의 요 4제곱의 5제곱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x의 제곱의 5제곱 이렇게 한 단계를 써준 다음에 답을 쓰는 방법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답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답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숙제로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검정색 펜으로 이퀄을 쓴 다음에요. 이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퀄의 뜻은 수학적 기호인데요.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지수를 풀어줘야 되겠죠. x에 5 곱하기 3이니까 바로 15라고 써도 됩니다. 곱하기 x의 4제곱이라 쓰고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데 지금 지수 법칙이니까 x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퀄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다음에 2번도 볼까요? 지수 법칙에서 a의 5, 4, 20 제곱 곱하기 a의 2제곱의 세제곱이니까 a의 6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곱하기 a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9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답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이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푼 풀이와 선생님이 설명을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읽으면 지금 x에 이거 펜을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거듭 제곱이 나왔습니다.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이 되겠네요. 그죠? 이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퀄은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니까 개수도 같아야 되겠고, 그죠? 그렇죠. 밑과 지수도 같아야 됩니다. 자연수 A, B, C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이를 볼게요. 여기도 이제 답만 나왔는데요.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 같이 써볼게요. 일단은 좌변에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좌변은 2의 b제곱 각각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의 a제곱의 b제곱이니까 ab 그죠? 그 다음에 y의 b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퀄이잖아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얘기요. 8이 되겠고 다음에 x의 6제곱 그리고 y의 c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개수끼리 같고 문자의 지수끼리 같겠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는 3이 되겠죠. 3. 왜냐하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또 하나 이렇게 계속 밑으로 써볼게요. x의 지수 a, b 값은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가 3이니까 a 값은 2구나 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y 지수도 같아야 되겠죠. c의 값은 b의 값 같은데 b의 값은 3이니까 이렇게 a는 2, b는 3, c는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뭐 아주 길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a의 세제곱을 대문자 a를 할 때 16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해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일종의 지수법칙이라고 볼 수 있죠. a의 세제곱을 대문자 a로 놓고 16의 세제곱을 a를 사용해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16이라는 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 수 있죠. 그죠? 2의 4제곱이에요. 4제곱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여기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먼저 16인데요. 16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2의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6의 세제곱은 2의 4제곱의 3제곱입니다. 결국에 4와 3을 곱하니까 2의 12제곱이 되는데요. 우리는 2의 세제곱을 기본 단위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고 전체의 4제곱이 되겠죠. 2의 세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a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이제 a의 k승 k 제곱을 구하랬으니까 뭐 a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k 값은 당연히 4가 되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잘 작성을 해주세요. 풀이 과정을 작성할 시간은 따로 주지 않으니까 동영상 플레이를 멈춤으로 한 다음에 풀이를 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면 됩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추론 문제가 나왔네요. 일단 여기서 수업이 되면 과제를 내주고 요 점 3개짜리는 발표를 나중에 해줍니다. 발표. 근데 지금은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풀이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2의 9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 n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밑줄 그을까요? 그리고 별표를 해주세요. 별표. 그러면 자릿수는 어떻게 따지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100이라고 한다면
세 자리 자연수잖아요. 근데 이것은 10의 제곱이에요. 이 지수에 2를 더한 자릿수죠. 또 1000을 볼까요? 1000은 10의 세제곱. 이 지수에다 2를 더하면 자릿수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의 개수에다가 0이 아닌 수, 앞에 있는 수들의 자릿수를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1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의 세제곱도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걸 지수법칙으로 따진다면 10의 고듭제곱으로 표현하려면 2의 지수와 그 다음에 5의 지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요걸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의 지수는 9고요. 9이고 그 다음에 5의 지수는 5잖아요. 서로 다르죠. 그러면 2의 지수도 5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이가 나왔으니까 해설을 해줄게요. 자, 먼저 어떻게 변형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2의 지수와 5의 지수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 그죠? 그러면 지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전체 5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2 곱하기 5는 10이잖아요. 결국에 2의 4제곱 곱하기 10의 5제곱인데 10의 5제곱이라는 얘기는 0이 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2의 4제곱 자릿수 16이니까 두 자릿수를 더하게 되면 n은 7자릿수가 됩니다. 알겠죠? 풀이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니까 동영상을 멈춤하고 풀이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6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문제수가 많은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답만 나오게 되는데 이 답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는 방법을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검은색 펜으로 이퀄 쓴 다음에 문제 아래다가 지금 여기서 플러스고 이제 가루를 바로 풀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동료 한 끼리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2a 더하기 6a 그리고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3b이라고 쓸 수 있죠. 만약에 결합 법칙까지 쓰면 좀 더 정확하겠죠. 뭐 2 더하기 6 그 다음 a 마이너스 5 더하기 3b 이렇게 쓴 다음에 8a 마이너스 8b로 쓰면 좀 더 정확하겠죠. 2번도 여러분이 한번 이런 과정을 한번 써보고요. XY도 상관없어요. 뭐 XY든 AB든 상관없습니다. 3번도 해보고 여러분 4번을 같이 한번 해보죠. 4번 이퀄. 요때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을 때는 한 번 더 써주세요. 일단 6x 플러스 5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전체를 다 곱하니까 부호가 다 바뀌죠. 플러스 2x 플러스 8y 마이너스 3 이라고 쓴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그 동료한끼리 6x 플러스 2x 그리고 5y 플러스 8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7번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전개식이 있는데 이 식을 한번 밑줄 그어봐도 돼요.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예. 계산했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 여러분 x의 개수라는 말 알겠죠? x 앞에 곱해진 수를 x의 개수라고 하고 상수항은 말 그대로 수만 있는 항 말합니다. 그죠? 이걸 전개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나타내라는 얘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답이 나왔는데 답만 쓰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검은색 펜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식에서 이퀄, 그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료끼리 2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그리고 플러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동료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x의 개수가 되니까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을 반드시 쓴 다음에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자, 8번을 볼게요. 자, 이걸 계산하시온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분모가 다르잖아요. 분모가 다르면 무조건 통분하는 겁니다. 지금 2와 3의 최소근 배수 6이죠. 그러면 앞에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 이때 중요한 거 괄호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뒤에는 곱하기 2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괄호를 한 다음에 곱하기 2. 아시겠죠? 분모를 통분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답만 나왔는데요. 풀이 과정을 한번 같이 써보죠. 자, 그럼 이퀄하고요. 그냥 전체를 6분의라고 길게 써도 돼요. 이렇게 6분의를 쓰고 앞에는 3을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뒤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그 다음에 x의 제곱 요 가로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2x 플러스 1 요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퀄 이제 분자를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자 6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겠죠. 그런 다음에 동료한끼리 묶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이 과정을 써줘야 됩니다. 한 단계 더 거쳐서 동료한끼리 묶어주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뭐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x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6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답을 쓰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잘 써주기 바라고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을 계산하셔야 하면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 계산인데 보통은 이제 소가루나 중가루가 있으면 뭐부터 계산하냐면 소가루를 먼저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소가루를 먼저 풀어줍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가루를 풀어준 다음에 중가루는 반드시 소가루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요 풀이가 나왔으니까 설명만 해줄게요. 자, 일단 먼저 요 소가루를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분배 법칙을 위해서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소가루가 없어졌으니까 밖에 있던 중가루는 소가루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소가루로 바꿔준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안에 거를 바로 2를 곱하지 말고요. 요 소가루 안에 있는 동류항들을 계산해서 간단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만 남았죠. 그 다음에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류항을 찾는 거예요. 여기 y와 마이너스 y는 동류항이니까 계산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y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이 쓸 때 이 이퀄을 빠뜨리는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다 감점입니다. 이퀄 굉장히 중요해요. 이퀄의 뜻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의 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없으면은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퀄 빠뜨리면 안 돼요.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니까 전궤도인데요. 근데 직립면체를 만들었을 때 평행한 두 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면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4x 플러스 2y와 a가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5y와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마주보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죠? 이때 a에 들어갈 알맞은 값인데요. 중요한 건 밑줄 그어주세요. 두 다항식의 합이 모두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퀄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죠. 일단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마주보는 두 면의 합 이퀄 성립하죠. 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마주보는 두 면의 합 요걸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4x 플러스 2y를 이항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항할 때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요 단계를 쓴 다음에 괄호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료한끼리 뭐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니까 x만 남죠. 또 마이너스 y 3y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4y로 남죠. 이렇게 동량이 없을 때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1번을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답만 나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답만 적으면 안 됩니다.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간단하시오 해서 답만 적으면 안 돼요. 1번도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퀄 우리는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4 곱하기 5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리 옮기는 거 교환 법칙 곱하기 x의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곱하기 y 곱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세요.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지수를 풀어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부호가 판정이 되고 2의 제곱 4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까지 쓴 다음에 답을 써주세요. 나눗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눗셈도 이퀄 쓴 다음에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도 돼요.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8a의 제곱 b의 세제곱 자 곱하기 역수의 곱셈이니까 그죠? 제곱이니까 자 10의 제곱 1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b의 제곱의 제곱 b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답을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을 의외로 많이 틀리는데요. 왜냐하면 요 마이너스 2분의 3 x y의 제곱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하고 2분의 3 x y의 제곱이죠. 그죠? 이걸 먼저 써주세요. 이거의 역수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먼저 지수를 풀어주니까 9 x의 4제곱 y의 제곱 쓴 다음에 곱하기 분모 분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써줘도 됩니다. 앞으로 빼줘도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3x y의 제곱 분의 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서 나누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결국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풀이 과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12번을 볼까요? 또 다음을 계산하시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답만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은 혼합 계산 문제인데요. 나눗셈을 전부 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풀이 과정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여기서는 부호를 먼저 파장하니까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뭐 6 a의 ab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한 다음에 역수의 곱셈 a 2b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분모 문제 나눠주고 그러면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퀄한 다음에 먼저 부호를 판정해 주니까 마이너스가 2개 있네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4a의 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분의 1 곱하기 5 a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라고 써준 다음에 이때 이제 분모 분자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을 하는 거죠. 약분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할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답을 쓰면 되는 거예요. 3번도 볼까요? 3번도 부호를 먼저 판정하니까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앞에 써주고 지수법칙 풀어주니까 2의 세제곱 8 a의 제곱의 세제곱 6제곱 b의 제곱의 세제곱 6제곱 곱하기 a의 제곱 b 곱하기 그죠? 이거 이제 역수의 곱셈이니까 지수법칙을 풀어주니까 a의 제곱 b의 4제곱분의 1이라고 쓰고 분모 문제에서 통분해주면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xy의 제곱인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 16분의 길게 써줘 볼까요? x의 제곱 y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역수의 곱셈을 쓸 때는 x의 제곱 y의 제곱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아, 잘못 봤네요. 지금 곱셈이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요. 아, 선생님이 곱셈을 나눗셈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 요걸 보면 되겠네요. 5분의 2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역수의 곱셈일 때는 2y의 제곱은 5가 되겠죠. 다시 한번 써주면 이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2 x의 4제곱 y의 3제곱이고요. 곱하기 2y의 제곱분의 5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아까 이제 써봤죠. 그러면 16분의 x의 제곱 y의 제곱. 그리고 나서 분모 문제에서 열심히 통분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13번 문제를 볼까요? 그림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두 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밑줄 그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자를 대고 주시고 두 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넓이 계산해서 이퀄로 식을 만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먼저 답을 확인해 보고요. 풀이 과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일단은 넓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기본이 되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이 식을 반드시 쓴 다음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통분 과정 거치면 4y의 7제곱이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이 식을 쓰고 근데 결국에는 이 값이 4y의 7제곱이 된다니까 이렇게 이퀄로 식을 완성한 다음에 우리는 h만 구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이제 풀이를 먼저 이렇게 전개해 준 다음에 지수 법칙 쓴 다음에 양변을 2분의 9 x의 4제곱 y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h만 남겠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예. h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역수를 곱하거나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4y의 7제곱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9x의 4제곱 y의 제곱 곱하기 2 라고 해서 이 나눗셈이 역수의 곱셈이니까 분모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모 문제에서 통분해 주니까 결국에 9x의 4제곱분의 8y의 5제곱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풀이가 길지만 이런 경우도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손으로 써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추론 문제네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식의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해주고요.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죠. 어떤 식의 마이너스 2a의 제곱 b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했대요. 잘못해 나누었다고 합니다. 식을 잘못 썼다는 얘기죠. 5의 b가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식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눴다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자 볼게요. 어떤 식을 자 a라면 이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이 문자가 안 나왔죠. 이때 어떤 식을 a라면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글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위에 문자에 없는 문제 없는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별표 3개 해주세요. 정의를 안 하면 감점입니다. 그러면 a 나누기 마이너스 2a의 제곱 b가 5ab가 되더라. 나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식을 완성해 준 다음에 a를 구하면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a의 제곱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런 식이 되겠고요. 이거 이제 단항식의 곱셈에 의해서 마이너스 10 a의 세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a에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곱해야 되겠죠. 그죠? 이 식을 완성한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계수끼리 곱하고 밑이 같은 문자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a의 5제곱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이거 정의할 때는 한글로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볼게요.
15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네모 안에 사실 뭐 A로 놔도 되고요. 네모로 놓고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식은 알겠죠? 네모를 구하려면 네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변으로 보내기 위해서 역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그 수를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기 네모는 콜이 되겠죠.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일단 이 식을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자 앞에 요 식의 역수를 곱하고요. 좌변 양변에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이니까 요 수를 요 식 자체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만 남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모만 남겨놓고 이렇게 식을 우변으로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 이제 나눗셈이니까 역수의 곱셈 요 거듭적으로 풀어서 써주니까 마이너스 y의 6제곱분의 8x의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도 지수법칙 풀어주니까 16분의 x의 세제곱 x의 6제곱 y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모끼리 분자끼리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통분 과정을 거쳐서 마이너스 2y의 제곱분의 9x의 세제곱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풀이 과정이 아주 저기 세 줄밖에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좀 더 길겠죠. 여러분은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적어주세요. 자꾸 써봐야 됩니다. 손으로.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요. 16번을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1번 문제. 답만 바로 적으면 안 되겠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이퀄한 다음에요. 전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24 xy. 그 다음에 플러스 24 xy 쓰고요. 동량이 나타났네요. 그죠? 마이너스 15 y의 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답을 써야 됩니다. 동량끼리 계산해서. 자, 그럼 2번도 볼까요? 예, 이것도 답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쓰냐면 이퀄한 다음에요. 아무래도 나눗셈이니까 역수의 곱셈, 역수의 곱셈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써줘봐요. 이렇게 3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xy의 제곱을 쓴 다음에 곱하기 이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쓴 다음에 9xy분의 1이 되겠죠. 이거를 세개항의 분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마이너스 쓴 다음에 2x의 제곱 y 마이너스 3xy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이건 이제 2분의 x니까 x분의 2라고 쓰고 분배 법칙 계산 과정을 다 써야 됩니다.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각각을 곱하는 이 과정 다 쓰고 약분까지 다 계산해 줍니다. 이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일단 부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쓴 다음에 답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서술형 문제를 보는데 이 서술형 문제에서 풀이 과정이 생략되면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맡기고요. 다음에 17번을 볼게요. 자, 이걸 전개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나타나면 지금 분모의 분모가 다 다르잖아요. 분수인데 그럴 때는 통분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무조건 통분이에요. 통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여기 풀이가 있으니까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통분할 필요 없이 먼저 분모 분자를 이렇게 약분을 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거 있습니다. x 하나끼리만 이렇게 약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체를 약분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3x는 3x의 제곱도 나눌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6xy의 제곱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2xy도 4x의 제곱 y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2xy는 2xy의 세제곱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분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하지 않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쓸 때 이퀄한 다음에 각각을 써주는 거예요. 3x분의 3x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3x분의 6xy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y분의 4x의 제곱 y 마이너스 2xy분의 2xy의 세제곱이 따로따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동류항을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i의 제곱. 그럼 a는 마이너스 1, b는 3이 되겠죠. 자, 다음에 18번을 볼게요. 자, 부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도형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 형태, 뿌리 형태 뭐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류면체는 구할 수 있죠. 그죠? 밑넓이가 6a의 제곱 b일 때 높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부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피를 보통 대문자 v라고 볼륨입니다. 그러면 밑넓이 적어주세요.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예요. 보통 높이는 이제 h, 우리 영문자 하이에 이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h를 많이 씁니다. 이때 h가 안 나와 있으니까 h를 쓰려면 정의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한글로 정의해줘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정답을 쓰면 정답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 설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밑줄 요거 h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요걸 반드시 정해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해놓고 별표를 이렇게 2개, 예, 3개. 이거 안 쓰면 감점입니다. 왜냐면 h가 없었잖아요. 위에 문제에. 그러면 이제 됐죠.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식을 써준 다음에 여기 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6a의 제곱 b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6a 제곱 b 부분에 6a 제곱 b분의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6a 제곱 b를 각각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가정도 한번 써주세요. 바로 답을 쓰지 말고 분수로 각각을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약분하는 과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19번 문제. 문제를 밑으로 내려보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보통 삼각형의 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넓이도 안 주어지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도 안 주어지고 높이도 알 수 없어요. 이때 방법이 있죠. 전체 사각형에서 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을 빼주면 되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변의 길이, 요 나머지 길이는 알 수 있죠. 왜냐면 전체 길이가 4b인데 거기서 2만큼 빼주면 되니까 요 길이는 4b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서도 전체 길이가 3a인데 여기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볼게요. 이해되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요 길이가 주어지지 않은 두 변의 길이 3a-3과 4b-2 이걸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를 볼까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세 개를 다 써주는 거예요. 높이,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이건 숫자로 줘줬으니까 써주겠죠. 그런 다음에 쭉 전개를 해줬는데 여기 동류항이 있는 게 보이죠. 동류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기 다 소거가 되고 3a 플러스 6b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교과서 앱에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